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입니다. 일각에서는 광대 수술하면은 더 볼이 처진다. 근데 볼이 처진다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볼이 처진다는 거는 결국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고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부작용을 나타나는 것이 볼처짐입니다. 그런데 이 볼처짐은 광대 수술하면 다 볼처짐, 즉 나이 들어 보이는 현상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반대로 광대 수술을 하면 광대 수술로 나타나는 그런 입체적인 효과, 입체적인 효과라고 하면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술하기 전보다도 야구 모자나 선글라스를 낄 때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형이죠. 그런 얼굴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일종의 평소에 불만스러웠던 얼굴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수술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술을 하면서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수술이 바로 광대 수술 이후에 더 입체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광대 수술을 할 때 수술 방법에서는 입안도 있고 두피 관상절개도 있고 귀 앞에 절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광대 축소 수술은 입 안으로 수술하게 되는데 입 안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광대 축소, 광대뼈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얼굴이 살이 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빙산일각이라는 표현을 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술하고 나서 볼처짐 이후에 나타나는 첫 증상은 뭐냐? 얼굴에서 붓기가 좀 더 오래 가는 거거나 어색한 붓기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빙산으로 보면 일각이죠. 왜? 외부에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붓기가 안 빠진다? 아니면은 입과 꼬리라든가 팔자 주름 그 라인에 가서 멍아리처럼 이렇게 부어있는 그런 살들이, 그런 모습이 어색하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질적인 CT를 찍어보면 그때 빙산이 보이는 거죠. 왜? 커다란 광대뼈 수술의 부작용들이 다 거기에 숨어 있는 건데, 이런 숨어 있는 광대뼈 수술 상태는 결국은 얼굴 외관 모양으로 점차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게 점차 드러나 보이니까 수술이 잘못된 수술은 시간이 갈수록 얼굴형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광대 수술한 이후에 오히려 어려 보인다는 그런 수술의 효과, 즉 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 효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보여지는 저 사진은 제가 2019년도에 코엑스에서 미용 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그때의 저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일반적으로 광대뼈 수술을 하고 나면 얼굴살이 처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증적인 자료를 발표를 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런 발표자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냐면 이렇게 광대뼈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류압이 오면 이렇게 광대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밑으로 처진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광대뼈를 텐트 기둥으로 생각하면 텐트 기둥이 낮아지면 텐트를 덮고 있는 이렇게 덮개, 텐트 천 지붕이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느슨해지는 지붕은 중력을 받으면 이렇게 내려앉듯이 광대뼈가 낮아지니까 이런 근육들이 광대뼈에 붙어있던 근육들이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광대뼈를 축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붙어있는 느슨해지는 근육들을 같이 상방으로 올려줘야 얼굴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더 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2019년 코엑스 호텔에서 제가 광대 축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볼살 처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광대 축소를 할 때 속 안에 들어있는 아까 이 전 단계의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사진에서 보듯이 그 근육을 당겨주면 이렇게 피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도 오고 근육도 탄력이 온다는 것을 제가 이런 사진으로 동영상으로서 제가 보여드린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좀 더 이렇게 과장되게 당기는
당기는 모습인데 이렇게까지는 당기는 건 아니고 속 안에 있는 근육을 약간 당겨주면 이런 근육도 같이 올라가면서 간접적으로 바깥에 피부도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과정으로 광대뼈를 축소를 하고 근육을 좀 당겨주고 그러니까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가 훨씬 더 얼굴이 갸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대 수술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광대 축소 수술은 얼굴에 살이 처진다. 그거는 오히려 더 탄력을 줘서 더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오히려 광대 축소 수술을 받은 사람을 보고 턱 수술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갸름해지는 수술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는 결국은 주변의 소문에 의해서 휘둘러지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입안으로 광대뼈 축소를 하기 때문에 뼈가 낮아지면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느슨해지면서 하면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데 그때 그 근육을 당겨줘야만이 이 볼살이 처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노화 현상 같은 모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이 그게 이제 입안으로 광대뼈를 축소 수술하는 환자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병원들의 마케팅하는 직원들이 나쁜 의미로 광대뼈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다 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광대뼈 수술을 하면서 같이 거상 수술도 해라. 아니면 볼처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나중에 볼살이 처지게 되면 그때 간단한 리프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무리한 환자한테 요구사항입니다. 20대에 있어서 거상수술을 한다고 해서 귀 앞으로 뭐 이렇게 그 메스로 절개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 그게 보통 아무한테나 권해야 할 그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광대뼈 축소 수술 후에 볼처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볼처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하고 꼭 수술을 받기 바랍니다.